별표를, 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에서 별표를 첫 번째 줄에는 한 개, 두 번째 줄에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순서로 다섯 번 출력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거를 전 시간에 했었었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별표를 곱하기 1, 그러면 별표 한 개가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별표 곱하기 2를 하면 별표가 두 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별표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부터 5까지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별표의 개수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늘려가는 방식으로 저는 문제를 해결을 했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변수를 숫자로 선언한 게 아니라 문자열로 선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변수 이름은 ch라고 했어요. 이거는 캐릭터의 첫 글자, 첫 두 글자. 캐릭터라고 하는 게 문자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자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캐릭터를 선언을 했고, 잠시만요. 그러면, 어? 반복문이 조건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더하기로 해결을 했다 그랬죠. 다섯 공백으로 한 다음에 와이드는 넣어서 그때 공백? 인자열인 거 만들어달라고 네. 맨 처음에 별표를 안 넣고 그냥 바로 이렇게. 그리고, 그럼 조건식은? 위에 X로해서 1로 한 다음에 N은 6보다 작게 해서 만들어서 그럼 정수도 하나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네네 두개 어, 정수도 넣긴 넣었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어, 아마 숫자도 넣은 것 같아요. 이 숫자는, 어, while문 반복하는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신 것 같아요. 이걸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다섯 번 반복할 거잖아요. 다섯 번 반복할 거니까, 조건식은 그대로 했고, 자, 여기서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하셨냐면,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ch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코드가 요것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고요. 어, 이 문장은 여기 네 번째 줄의 문장은 무슨 뜻이냐면 캐릭터에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ch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는데 무슨 값을 저장하는 거냐면 더하기 별표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합 할당 연산자는 항상 똑같아요. 더하기 는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앞에 있는 변수에서, 그죠? 앞에 있는 변수에다가 뒤쪽에 있는 p 연산자를 덧셈을 하고 만들어진 결과를 다시 어디에다 저장하겠다? ch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얘는 제대로 동작을 해요. 얘는 제대로 동작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ch는 타입이, 타입이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죠? 그러니까 영어 스트링, 파이썬에서는 str이라고 하는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도 문자열이고, 여기도 문자열이에요. 문자열과 문자열일 때 더하기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죠? 어떤 문자열과 문자열을 이어 붙여주는 거잖아요. 어,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어,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고, 더하기, python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으면, 그죠? 이 결과는 뭐가 된다? 문자열 하나가 되는데 어떤 문자열? hello라고 하는 문자열과 python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문자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네 번째 줄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에다가 별표를 저장하겠다라는 의미고 이거는 그냥 별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앞에 별표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별표 한 개를 또 더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별표 두 개가 되는 거고요. 별표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별표 한 개를 더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앞에 두 개, 그 다음에 뒤에 하나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코드는 동작을 해요. 비어있는 문자열에서 별표 한 개가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더해진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별표가 한 개 있는 상태잖아요. 한 개 있는 상태에서 또 별표를 더하니까 별표 두 개짜리가 되겠죠. 그 별표 두 개짜리를 여기서 출력.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내려오면 이제는 별표 두 개짜리에다가 별표 한 개를 더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별표 세 개가 출력이 됩니다.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 n이라고 하는 변수를 없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요거는 함수를 아셔야 돼요. 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파이썬에는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랭. 이 랭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문자열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이거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함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위쪽에다 코드셀 하나를 추가를 해가지고요. 자, 프린트를 해볼게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의 결과값을 프린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여기다가 hello 이렇게 썼어요. 안에 문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요거 실행해 보시면 5라고 나옵니다. 5. 이해되시죠? 음. 밑에다가 프린트문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랭이라고 하는 함수.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별표 3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줄에서는 뭐라고 출력했어요? 3이라고 출력을 했죠. 그러니까 안에 문자가 몇 개 있느냐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랭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랭스를 줄여서 만들어진 함수 이름이에요.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랭 함수 안에다가 문자열을 주면 그 문자열이 문자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이거는 우리가 함수를 기억하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거를 이용하면은요. 자, 처음에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하나만 더 테스트를 해보죠. 랭. 그 다음에 비어있는 문자. 그러니까 따옴표 안에 글자가 한 개도 없죠. 이런 거를 비어있는 문자열이라고 하잖아요. 비어있는 문자열의 길이는 0. 문자의 개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어. 그래서 이 랭 함수를 이용하시면 변수 하나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수 하나를. 그래서 ch라고 하는 변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처음에 ch는 비어있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길이가 0이 되겠죠. 그리고 0은 6보다 작으니까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별표 한 개를 붙일 거예요. 별표 한 개를 붙여서 프린트를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갔을 때 CH는 이미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 바뀌어 있냐면 별표 한 개짜리로 바뀌어 있죠. 별표 한 개짜리로 바뀌어 있으니까 랭스가
1이 되겠죠. 1은 6보다 작으니까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왔을 때 얘가 몇 개짜리로 바뀌냐면 두 개짜리로 바뀌죠. 두 개짜리로 바뀐 다음에 얘를 출력을 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이제는 별표 두 개짜리의 랭스니까 2로 바뀌죠. 2는 6보다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섯 개까지 출력하고요. 다섯 개까지 출력하고 별표가 여섯 개가 있는 경우는 랭스가 6이 되기 때문에 6은 6보다 작은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멈추게 돼요. 요렇게도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도. 자, 됐을까요? 되셨죠? 그러면, 자, 이거를 이용하면, 아래쪽에 있는 문제, 여기까지 작성되셨습니까? 음. 줄이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자, 줄여나가는 거를,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시작하고, while, 자, 여기도 랭스로 할까요? 랭스가 길이가 줄어들 거잖아요. 다섯 개에서 네 개, 네 개에서 세 개, 세 개에서 두 개, 두 개에서 한 개. 그러니까 랭스가 0보다 크면 되잖아요. 문자열의 길이가 0보다 크면 되고, 일단은 다섯 개짜리는 그대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다섯 개짜리는 그대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개수를 하나 줄일 거니까, 빼기는 이라고 해서 별표를 하나 빼버리면 되지 않겠나. 요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요거 실행하시면 에러 나죠. 에러가 났는데 에러가 몇 번째에서 에러가 나냐면 일단 별표 다섯 개를 출력하는 것까지는 정상적으로 동작하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자, 처음에 이 ch라고 하는 변수가 다섯 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랭스를 계산해 보면 5고요. 5는 0보다 크니까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출력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출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문장. 자, 그 다음 이 문장의 의미는 뭐예요? 변수 ch에 저장하겠다. 무엇을? 변수 ch 빼기 별표 한 개. 이런 얘기잖아요. 자, 제가 연산자를 설명드릴 때, 여기도 문자열이고, 여기도 문자열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는 뭐하고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더하기하고 곱하기밖에 없다 그랬죠. 아, 양쪽 다 문자열이면 더하기밖에 없어요. 양쪽 다 문자열이면 덧셈밖에 없고요. 곱셈은 한쪽은 문자열이고 다른 한쪽은 정수여야 돼요. n개만큼 복사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와 곱하기이기는 하지만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는 거는 가능해요. 문자열에다가 곱하기 인트를 하는 거는 가능해요. 반대로 int 곱하기 문자열도 가능해요. 이것 말고 다른 연산자 있어요, 없어요? 이것 말고는 약속되어져 있는 연산자가 없어요. 문자열 빼기 문자열이라고 하는 연산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를 하려면 일단은 문자열과 문자열을 빼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문자열과 문자열에서는 마이너스 연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산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런 연산이 없다라는 뜻이. 그래서 처음에 이 문자열을
출력하는 것까지 처음 한 번 출력하는 건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에러가 나와요. 여기서. 네, 이유는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유는 뭐 때문이다? 문자열 문자열 빼기 문자열은 연산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산을 할 수가 없어서. 문자열 빼기 문자열이라고 하는 연산은 어, 되지가 않아서. 예. 문자열 빼기란 뜻입니다. 문자열 빼기 문자열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연산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는. 위쪽에 하나씩 늘려가는 거는 더하기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줄여나가는 거는 빼기를 이용해서는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거 질문 주셔가지고요. 네, 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같이 공유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남겨줄게요. 에러가 나는 이유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타입 에러다. 에러 이름이 타입 에러라고 나왔죠. 타입이라고 하면 데이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냐, 실수냐, 문자열이냐, 뭐 불리언이냐, 논리 타입이냐 등등. 그런 타입과 관련돼서 문법적인 오류가 생겼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이고,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문자열과 문자열에서는 뺄셈이라고 하는 연산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언제든지 질문을 환영해요. 질문이 많을수록 저는 좋습니다. 네,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럴 때마다 저는 즐거워요. 네. 네, 그러면 Y문은 이런 정도로 해서 마치고 저희 그 다음 반복문은 for라고 하는 형식의 반복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번 파일까지 만들었었고요. 콜앱 파일 새로 하나 만들게요. 5번째 파일이 되겠죠? 왜 이렇게 느리지? 파일 이름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니까 파이썬 5번, 그리고 FOR라고 하겠습니다. for. for를 사용한 반복문이에요. for를 사용한 반복문. 파일이 새로 만들어지신 분은요, 구글 콜앱하고 연결을 해주세요. 콜앱하고 연결해 주시고, 자, 일단 문법적인 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코드를 만들면서 다시 그 문법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셀 만들어 가지고요. 백킷이라고 해요. 백킷. for 반복문은 형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for 다음에요. 여기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요.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in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in 다음에는 returnable 타입의 어떤 객체가 있으면 돼요. returnable 타입의 객체라고 하는 게 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콜런을 씁니다. 콜런이 있으니까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된 블록이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블록 안에서는 반복해서 반복해서 실행할 코드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 코드들은 뭐 한 줄일 수도 있고 여러 줄이 될 수도 있겠죠. 반복해서 실행할 코드들이 여러 문장이면 그 여러 문장들은 같은 크기의 들여쓰기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문법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in 다음에 이터럽을 타입이라고 썼는데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타입들이란 뜻이에요. 데이터 타입. 무엇인가 반복이 가능한 데이터 타입들을 이터러블 타입이라고 부르는데요. 반복이 가능한 타입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문자열,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 다음에 range라고 하는 게 있어요. list라고 하는 게 있고요. tuple이라고 하는 게 있고 dic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 말고도요. 반복이 가능한 타입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사실 안 배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문자열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했어요. 근데 뒤쪽에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죠. 하나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늘 레인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일 리스트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튜플과 딕셔너리 내일이나 모레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문자열과 레인지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복문이 어떻게 동작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반복문은요, 반복문은 이 반복이 가능한 타입에서, 이터러블 타입이라고 할게요. 이터러블 타입에서 아이템들을, 아이템들을 순서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서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고 안쪽에 있는 코드 블록을 실행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터러블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아이템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객체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하나씩 아이템들을 꺼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터러블 타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자열을 예로 들어 볼게요. hello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hello는 H, E, L, L, O라고 하는 5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게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이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은요, 문자 각각의 문자들이 아이템이 되는 거고요. 각각의 문자들은 순서가 있죠.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자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자, 뭐, 여기 변수를 뭐, x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변수를 x라고 하면, 첫 번째 문자를 꺼내서 여기 있는 변수에다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요 변수 x에다 저장한다. 아이템을 꺼내서 변수에 저장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변수를 선언하죠. 다음에 변수를 선언하셔야 돼요. 여기에다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변수를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출력하겠다거나 뭐 문자열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하겠다거나 등등등등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블록이 다 끝나죠. 그죠? 안쪽에 있는 블록이 다 끝나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요. while문에서처럼 while문이 쭉 하고 실행이 끝나면 다시 while문 시작하는 부분으로 올라가서 반복할지 말지를 검사하죠.
반복할지 말지를 조건문으로 검사해서 조건을 만족하면 다시 똑같은 코드를 쭉 하고 실행을 하죠. 그리고서 다시 올라가서 또 반복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 조건을 검사해 보는 거잖아요. for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아이템을 꺼내서 어떤 일들을 수행을 했으면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갔을 때는 첫 번째 아이템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템이 되겠죠. 두 번째 아이템을 꺼내서 변수에다 저장을 해요. 그럼 변수의 값이 바뀌었죠. 아까는 처음에는 변수의 값이 h였다가 이제는 변수의 값이 2라고 바뀌었죠. 그 바뀐 값을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또 어떤 일을 해요.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 원소를 꺼내서 어떤 일을 하고요. 다시 올라가서 마지막 원소를 꺼내서 어떤 일을 해요. 자, 이제는 이제 여기에서는 더 이상 꺼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이상 꺼낼 게 없을 때 그때 반복문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for 반복문이 그 실행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터러블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자열이 가장 대표적인데 문자열은 여러 개의 문자들을 가지고 있죠. 앞에서부터 하나씩 문자들을 꺼낼 수 있죠. 이렇게 그 아이템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 아이템들을 하나씩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객체들을 이터러블 타입, 반복이 가능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지만 반복문은 이터러블 반복문은 이터러블 타입에서 더 이상 꺼낼 아이템이 없을 때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이면 가장 마지막 문자열까지 꺼냈을 때 이제 그 다음에는 꺼낼 문자가 없으니까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요,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아까 문자열 hello 가지고 했었잖아요. 자, for 변수를 x라고 할게요. in 한글로 해볼게요. 녕, 하, 세, 요 이렇게 할게요. 느낌표까지 할까요? 아니면 물음표? 느낌표든 물음표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프린트 한다고 할게요. 프린트. 무엇을 프린트하냐면 변수 x의 값을 프린트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실행해 보시면요. 한 줄에 글자 한 개씩 출력하죠. 그리고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물음표 하고 끝났죠. 자,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거 해석하면 이런 거죠. for 뭐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변수 x에 대해서 근데 그 변수는 in은 뭐뭐 안에란 뜻이죠. 어, 뭐뭐 안에 있는 그러니까 문자열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무엇을 해라? x를 출력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꺼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열 안에서예요. 문자열 안에서 꺼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자를 꺼냈어요. 그럼 X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안까지만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출력을 한 거죠. 출력을 했으면 이제 끝났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for는 반복문이에요. 반복문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을 때는 아까 첫 번째 글자를 꺼냈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 글자를 꺼낼 차례예요. 두 번째 글자가 어디로 간다? 변수 x의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을 하니까 0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럼 아까 0까지 갔었죠. 그 다음 아이템을 꺼내겠죠. 그 다음 아이템은 하라고 하는 문자예요. 하라고 하는 문자가 어디로? 변수 x에. 그리고 변수 x를 출력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아이템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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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에- x에 들어가 있는 값은 반복할 때마다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하는 일은 그 x의 값을 출력한다라고 하는 일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반복해야 될 이 일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while문보다 for문이 어, 사용하기가 쉬워요.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 거다. 그리고 while문 안에서 뭐 일씩 증가시킨다, 일씩 감소시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for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뭐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을 하겠다. 반대로 뭐뭐 안에 없으면 안 하고 끝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문자열 안에 있는 x가 있으면 실행하고 문자열 안에 없으면 그냥 끝내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포문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함수가 있어요.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얘도 practice로 묶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일 테니까. 어, 제가 위쪽에서 for 반복문 요 문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문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터러블 타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자열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range라고 하는 것도 이터러블 타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range라고 하는 게 함수 range로 만들어지는 객체를 range라고 부릅니다. range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는 뭔가요?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그 범위를 영어로 range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이 range 함수는 사용하는 방법이 네. 어, range라고 하는 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제 란드 레인지 이런 거 썼었죠. 어제 이런 거 했었잖아요. random. 란드 레인지. 그죠? 얘랑 사용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 사용 방법이 비슷해요. 네. 이거 난수 만들어주는 거였죠? 어.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란드는 랜덤 넘버라는 뜻이고, 레인지는 범위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레인지 함수는 우선, 아규먼트를 두 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스타트, 엔드, 이렇게. 시작하는 값, 끝나는 값, 이렇게 두 개의, 아, 얘네들을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작하는 값, 끝나는 값, 이렇게 두 개의 아규먼트를 함수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 만약에 스타트가 end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작은 숫자, 여기는 숫자가 와요. 왼쪽이 작은 숫자가 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큰 숫자가 오는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범위의 숫자를 만들어 주냐면, 스타트보다는 크거나 같고, end보다는 작은. 제가 괄호의 의미는 어제 설명을 드렸죠. 스타트는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 스타트보다 크거나 같고, end. 여긴 소괄호니까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end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 안에 있는 범위, range의 의미가 범위란 뜻이잖아요. 그죠? 이런 범위 안에 있는 어떻게 증가하는 일씩 증가하는 정수들을 만들어줍니다.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range라고 하는 함수가. 그래서 이 range는 어디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 for in에서 같이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이 의미하고요. 그리고 form은하고 같이 써볼게요. for, 변수 x, in, range. 자, 1부터 6까지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프린트를 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를 보고요. 그리고 range 함수도 설명을 드리고 for 반복문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1부터 5까지 한 줄에 하나씩 숫자들을 일씩 증가하면서 오름차순으로 출력을 했죠. 자, while문보다 훨씬 간단하죠. 이렇게 하니까. 자, range라고 하는 함수는 1부터 6까지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1이 start, 6이 end. 얘가 작은 값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range는 어떤 값들을 만들어주는 거냐면 이런 값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1부터 1은 포함한다 그랬죠. 1부터 첫 번째 아이템은 1. 그 다음에 얼마씩 증가하는 1씩 증가하는 1보다 하나가 커지면 2가 되겠죠. 2보다 하나가 커지면 3이 되겠죠. 3보다 1이 증가되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가 더 커지면 5가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1씩 증가하는 정수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수들을 만들어주는데 언제까지? 6보다는 작을 때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range 함수가 만들어주는 거는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숫자들이 순서대로 저장되어져 있는 게 range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복문은 for 구문은 어떻게 동작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아이템을 꺼내서 누구한테 준다? X한테 준다. 그죠? 그리고 반복문 안쪽으로 들어왔더니 뭘 하라고 했어요? X를 출력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1이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다시 올라가면 이때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다음 아이템으로 가서 그 아이템을 꺼내서 누구한테 준다? 역시 마찬가지로 X, 변수 X한테 준다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변수 X를 출력하니까 2를 출력한 거고요.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 아이템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 아이템은 3.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X한테 준다예요. 그러면은 3을 출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는 4를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5를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꺼낼 값이 있는지 봤는데 그 다음에는 꺼낼 값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range 안에 있는 숫자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반복문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range를 사용하는 방법 숫자 2개 주시면 돼요. 숫자 2개. 앞에는 작은 숫자, 뒤쪽에는 큰 숫자. 그러면은 어떻게 증가하는? 1씩 증가하는 숫자들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range를 사용할 때요. range를 사용할 때 숫자를 한 개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를 한 개만 주는 경우는 이 한 개의 숫자가
스타트를 의미하는 걸까요? 엔드를 의미하는 걸까요? 엔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엔드를 썼죠. 그럼 시작값은 뭐부터? 0부터예요. 어제 란드 레인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난수를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얘는 0부터 엔드까지. 근데 엔드는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엔드는 포함하지 않는 n까지 범위에 역시 마찬가지로 일씩 증가하는 정수들을 그러니까 자연수겠죠. 정수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시면은요. for x in range. 자, 이번엔 제가 5라고 써볼게요. 5. 숫자를 하나만 줬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5보다 작은 범위에 이런 뜻이에요. 5보다 작은 범위인데 시작값이 있어야 되겠죠? 시작값의 기본값은 뭐다? 0이다라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해서 5보다 작은 범위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는 변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문장을 그냥 영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5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는 변수 x에 대해서 그 변수의 값들을 출력하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시작하니까 0 출력하겠죠? 1, 2, 3, 4 출력하겠죠? 5는 범위 안에 없죠. 그죠? 5는 범위 안에 없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이게 range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용하시는 방법 두 가지. 더 있어요. 더 있긴 있는데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자, for 반복문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시겠죠? while보다 더 쉽죠? 하나씩 꺼낸다요. 하나씩 꺼낸다. 하나씩 꺼낸다. 문자에서 문자를 하나씩 꺼낼 수도 있고요.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에서 하나씩 꺼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세요?